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는 현재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계속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리포트로 잠깐 만나보긴 했는데 진짜 이런 황당한 이유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사건이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대입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요. 190cm의 건장한 체격이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노인이 이제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현관까지 따라가서 현관 앞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사건이고요. 기절할 때까지 이제 때렸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피해자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예. 현재 머리, 팔뼈가 부러진 상태이고요. 얼굴도 굉장히 많이 다쳐서 얼굴이 골절이 굉장히 심해서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치셨다라고 하고 또 코나 귀에서 혈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지 이제 상상이 되실 것 같은데 본인 그 가해자 주장으로는 눈이 마주쳐서 때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눈이 마주쳐서 때렸다. 아무리 들어도 사실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데 당시에 지나가던 택배 기사 그리고 상점 직원들까지 달려 나와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때렸다고 하는데 이분 지금 음주나 마약을 투약했는지 그 상태까지도 의심되고 있다고요. 별다른 둘 사이에 어떤 보호 감정이 있었을 만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마약이라든가 음주 상태에서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봤지만 실제 음주를 하거나 마약을 투약하진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중상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죽여버리겠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20분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폭행이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정신병력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주민들은 이 가해자가 평소에 위협적인 행동을 좀 했다. 택배기사가 배를 누르니까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라고 하면서 흉기를 들고 나온다거나 예. 아파트 계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입주민에게 욕설을 내뱉은 점이 있어서 어떤 망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도 이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뭐 CCTV가 새로 공개된 게 있는데 거긴 내용이 뭐 좀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0대 노인은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오히려 이 가해자가 지금 보신 것처럼 뚫어지게 노인을 오히려 째려본 듯이 예. 본인이 먼저 쳐다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70대 노인이 먼저 뭘 도발했다거나 쳐다봤다거나 어떤 언짢은 말을 했다라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빤히 피해자를 바라봤던 그 당시 어떤 심정이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아까 피해자 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정황을 보면 살인 의도가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중상해죄를 이제 적용을 검토를 하다가 살인 미수도 이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에서 나왔던 뭐 죽여버리겠다라는 단어도 있었을 뿐만 예. 아니라 건장한 20대가 70대를 20분간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특히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살인 미수를 염두하고 그 당시에 실제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폭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가격한 부위가 그 신체의 어떤 급소라든가 특히 얼굴 부위를 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격하게 때리면 내진탕, 뇌출혈 등으로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적인 소견까지 받아서 살인미수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비교할 만한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40대에게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다면서요. 이 사건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40대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머리를 때렸고요. 심지어 의식을 잃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현장에 두고 도망간 사실이 있고 예. 당시에 층간소음 문제를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노해서 이렇게 때렸는데 본인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가격한 부위 그리고 실제로 의식을 잃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었고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죽을 수도 있거나 죽어도 좋다라는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 사건이었는데 예. 이번 사건에서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을 경우에 생명을 잃을 정도의 굉장히 급소의
강한 충격이 왔다거나 예. 본인이 입으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냅니까? 일단 가격한 부위와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간에 또 이제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일부만 다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급소가 아닌 부위들을 이제 가격을 하거든요. 근데 머리라든가 이 지금 생명이 위험한 곳을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면서 애원을 하거나 이렇게 좀 그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미비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피해자의 나이나 신체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묻지마 폭행이었잖아요. 이런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에 처벌이 조금 더 셉니까? 일단 묻지마 폭행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망상이라든가 다른 경위에 의해서 이제 폭행에 이르렀는지는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에 별달리 이제 피해자와의 관계가 없었고 원한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그냥 피해자를 선점을 해서 본인이 어떤 폭력성을 가했다고 한다면 범죄의 재질이 좋지 않아서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70대 피해자에게 이제 용서를 받느냐라는 부분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느냐 이런 부분인데 재범 가능성 관련해서는 관련된 정신감정이라든가 보호 관찰이 이제 실시가 될 수 있고요. 그 여하에 따라서 양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정황들을 보면 이 가해자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뭐 주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사건들 만나보면 정신 감정을 받는다든지 혹은 우리가 그 심신미약 이 부분을 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앞서 본 그 경비원의 폭행에서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40대 남성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증의 어떤 정신질환만으로 심신 어떤 분별 능력이 현저하게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앞서 보신 것처럼 노인을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심신장애나 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인데 정신감정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망상이 있거나 요즘에 이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뭐 위층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뭐 나를 지켜본다 이런 이유로 사실은 강력 사건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망상에 대한 치료 과모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경위로 이렇게 공격을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단순히 기분 나빠서 때렸다라고 한다면 선처를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큐브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